2026년 새해 첫 거래일. 시장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마치 올 한 해는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강력한 예고편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단 하루의 움직임이었지만 여기에는 올해 시장 전체를 관통할 아주 핵심적인 신호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 신호들을 저희와 함께 하나씩 해독해 보시죠. 2026년 시장의 문을 연 첫 주도주들, 그 안에 담긴 5가지 거대한 테마를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서요,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특정 종목의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나 저희 분석에 깊이를 더해주는 정말 소중한 의견들 남겨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2026년 시장의 서막을 열었던 그날을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4가지 핵심 테마를 하나씩 짚어볼 거예요. 반도체의 화려한 귀환부터 미래기술,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개별 기업들의 흥미로운 이벤트까지 샅샅이 파헤친 후에 올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시장을 마주해야 할지 결론까지 내려보겠습니다. 1월 1일, 이게 그냥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연초에 돈이 가장 세게 쏠리는 곳이 그 해의 주도주가 된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이날의 이 강렬한 움직임은 2026년 전체를 관통할 거대한 이야기의 예고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들어가 보시죠.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26년의 문을 가장 힘차게 아주 그냥 뻥 하고 열어서 찐 주인공, 바로 반도체였습니다. 시장 전체를 압도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야말로 왕의 귀환을 알렸죠. 바로 이 문장이 지금 시장의 생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AI가 이끄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더 이상 예측이 아닌 현실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이미 역대급 수출 실적으로 증명이 끝났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희망회로가 아니라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 시장에 쫙 깔려 있는 거죠. 그 믿음의 한가운데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신고가를 뻥뻥 뚫어내면서 랠리를 이끌었는데요. 근데 재밌는 건 두 회사의 매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메모리는 물론이고 파운드리까지 다 하는, 말하자면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으로 미국 테일러 공장이라는 확실한 카드를 쥐고 있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나는 오직 메모리 한 우물만 판다, 이런 느낌이죠. AI 메모리 수요의 수혜를 그냥 온몸으로 다 받는 그런 매력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진짜 뜨거운 불기둥은 이 대장주들보다 그 아래,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소재, 부품, 장비 쪽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상승률 좀 보세요. 와, 원익 IPS, 한미반도체, 테스, 이게 그냥 분위기 타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AI 반도체 더 만들려고 공장 짓고 투자하면 결국 이 회사들 장비랑 소재를 사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대감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런 섹터 전체의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개별 회사의 한 방이 터지면 그야말로 주가에 날개를 다는 거죠. 테스가 딱 그런 경우였습니다. SK하이닉스랑 무려 120억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 공시 하나에 주가가 그냥 19%를 날아갔습니다. 보세요.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그림이 실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로 딱 찍히는 순간 시장은 절대 이걸 놓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반도체 테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차세대 기술, 더 먼 미래로까지 뻗어나갔습니다. 테라뷰 같은 회사는 엔비디아가 콕 찍은 차세대 기술, 테라헤르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JNB는 삼성의 미국 공장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시장의 눈이 현재의 실적을 넘어서 미래의 먹거리, 그리고 해외로까지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장의 왕, 반도체를 봤다면 이제는 시선을 조금 돌려서 미래를 향해 질주하는 다른 주자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이날 반도체만큼이나 시작을 뜨겁게 달군 분야가 있었으니 바로 로봇,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우주 항공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왜 올랐을까요? 그냥 오른 게 아닙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아주 명확한 이벤트들이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죠. 바로 코앞에 다가온 CES 2026에서는 로봇이랑 AI가 주인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고요.
또 하반기에는 스페이스X가 상장할 거라는 소식이 우주항공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을 활활 불태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스마트 팩토리 쪽을 보면요. LST 라유텍, 현대무벡스. 이 두 회사는 CES 기대감 하나로 그냥 상한가 근처까지 날아갔습니다. 여기에 휴림 로봇이나 계양전기처럼 로봇 관련주들이 다 같이 힘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주항공 테마도 재밌습니다. 똑같이 올라도 그 이유가 조금씩 달랐거든요. 세트레가이는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아주 큰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올랐다면 스피어는 우리가 94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자기만의 호재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큰 흐름과 개별 기업의 성과가 멋지게 어우러진 거죠. 자, 이제 분위기를 한번 바꿔볼까요? 지금까지는 기술이나 성장성 같은 펀더멘털을 봤다면 지금부터는 정치적인 뉴스, 즉 이벤트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날 시장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바로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대감에 들썩였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랠리가 진짜일까? 그냥 반짝하고 꺼질 단기 테마일까요? 아니면 정말 꽁꽁 얼어붙었던 한중 관대가 풀리는 신호탄으로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차트를 보시면 기대감이 어디로 쏠렸는지 바로 보입니다. 그렇죠. 과거에 가장 아팠던 손가락들, 바로 화장품, 패션, 미디어 콘텐츠. 이쪽으로 돈이 확 몰렸습니다. 한국 화장품, 형제글로벌 같은 종목들이 대표적이었죠. 시장은 항상 가장 민감한 곳부터 반응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정치 이벤트에 기댄 투자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정말 크고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인지 아니면 정말로 구조적인 관계 개선으로 이어져서 실제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테마입니다. 지금까지는 시장 전체를 움직이는 큰 흐름을 따라왔다면 이제부터는 돋보기를 들고 개별 기업 하나하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이 좋든 나쁘던 회사 고유의 이벤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엄청난 주가 상승이 가능한지 그 사례들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 바로 에코마케팅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세계적인 사모펀드 베인캐피탈이 이 회사 우리가 사서 상장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럼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회사를 사들이겠다는 가격 근처까지 주가가 그냥 수직으로 상승해서 상한가에 딱 붙어버렸죠. M&A라는 이벤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외에도 아주 흥미로운 개별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원익은 작년에 자회사 가치가 10배나 뛰었다는 점이 재평가받으면서 급등했고요. 인베니아는 13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 공시 하나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SK스퀘어는 자회사인 SK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니까 덩달아 같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걸 보면 기업의 지분 구조나 계약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뜯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자, 이렇게 2026년 새해의 문을 활짝 연 4가지 핵심 동력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반도체라는 확실한 주인공, 미래 성장주, 지정학적 변수, 그리고 개별 기업의 반짝이는 스토리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그래서 우리는 올해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26년 성공 투자를 위해 저는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반도체 같은 시장의 주인공은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겠죠? 다른 성장 섹터에도 나눠 담아서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연결해서 보세요.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회사에 수주계약이라는 물고기를 가져다 주는지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단기적인 급등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반짝하고 사라질 테마가 아니라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진짜 동력을 가진 기업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장기적인 승리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2026년 투자 계획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